수요일 아침 반찬은 우리 이웃들과 서울의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 아침 반찬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강공원 주차장 유료화입니다. 공휴일은 지금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유료화하겠다는 서울시가 오늘 9월부터 한강공원에 대한 유료화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요.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 질서를 잡아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하지만 한편에서는 한강공원의 경우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유료화하는 건 시민 부담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시민 패널과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줄 나종희 씨와 김세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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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평소에 한강공원 자주 이용하시나요? 어떠세요? 네, 저는 강북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이용하지는 못해요. 근데 요즘같이 더운 날은 정말 한강에 가고 싶거든요. 네, 결혼 전에는 가슴 떨리던 데이트 코스로 자주 이용했는데요. 자전거도 타고 또 유람선도 타고 또 유람선 안에서 차도 마시면서 데이트를 했고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늘 그 불꽃놀이 기간이면 늘 가곤 합니다. 맞아요. 네. 10월이죠. 불꽃놀이 네, 10월이죠. 시즌이. 그때 저도 꼭 한강에 가곤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주제가 공휴일에도 그 주차장을 유료화할 것인가거든요. 김세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마포 사시죠? 네. 자주 이용하시나요? 주차장은 이용 거의 안 하시죠? 네, 주차장은 많이 이용 안 하고요. 네. 전에 처음 이제 막 이사 갔을 때는 신기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신기해서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달리기 하는 정도, 운동하러 가는 목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갈까? 정도밖에 이용 안 하고 바로 집 앞이에요.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럼 더 자주 가셔야죠. 저랑 비슷하시네요. 막상 나가면 여름 같은 때 뭐 시원하다고 하시잖아요. 네. 저녁 때 가면 사람들 너무 많고 낮에 가면은 그늘이 없어갖고 더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늘이 그렇죠. 없죠. 네. 뭐 찾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슬지 씨도 지금 집이 여의도잖아요. 네, 한강공원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자주 이용하는 편인가요? 글쎄 오히려 가까이 있으면 잘 이용을 안 하게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희 뭐 이제 부모님께서는 운동하러 자주 나가곤 하시죠. 그렇군요. 네. 저하고 나종희 씨하고 집이 비슷한 거리에 있고 그러니까 조금 한강이랑 멀리 있는 주민이고 여기 한강이랑 가까이 있는 주민이고 두 분 이렇게 둘둘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네, 사실 서울의 한강이 축복이긴 하죠. 저도 네. 그래서 주변에서 넌 정말 축복받은 곳에 살고 있다라고 그래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고요. 여가 시설도 잘 돼 있고 복잡한 도심 속의 쉼터로 사랑을 받고 있는 편인데요. 네. 두 분은 가장 좋아하는 혹시 그 한강의 명소가 있으신지 주변에서도 좀 많이 찾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나종희 씨부터. 네. 서울 시민이 뽑은 서울의 진짜 매력 1위에 뽑힐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뭐 잔잔히 흐르는 강도 있고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도 있고 편의시설 등 뭐 이런 게 있어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결혼 전엔 제가 동작구 상도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을 자주 이용했는데 거기에는 자전거를 대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외 수영장도 있고 또 물빛 광장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이용하기가 좋다고 해요. 근데 게다가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가 있어서 더운 그 낮에는 그 다리 밑에 그늘에 숨어서 또 더위를 피할 수가 있어서 좋고요. 또 결혼 후에는 제가 하늘공원이나 또 선유도공원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늘공원에는 생태 습지공원이 있어서 천년 자연을 볼 수 있고요. 또 사시사철 모습이 달라서 사진 찍기에도 무척 좋아서 제가 잘 갔고요. 걷는 길에는 또 나무 데크가 돼 있어서 걷기도 편하고 안전해서 좋아했고요. 또 선유도 공원은 특징이 정수장 건물을 재활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특이한 그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수생식물 또 유리 온실도 있어서 현장 학습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강공원 관광 해설사 같아요. 곳곳에 있는 좋은 그 명소들을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김세한 씨는 어디 주로 찾으시나요? 저도 이상하게 가까이 살다 보니까 딱히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저도 없습니다. 한강에 나가보면 강이 흐르는 거를 잘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게 큰 저수지인지 아니면 진짜 강인지 헷갈릴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성산대교랑 가양대교 그 중간 지점에 보면은 생태숲지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생태숲지다 보니까 개발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강변 쪽으로 나가면
실제로 그 모래사장하고 자갈이 조금 깔려 있어요.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한강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리고 거긴 사람들이 잘 몰라서 많이 못 오시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벤치가 드문드문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그 해가 지는 모습이나 이런 걸 딱 보면은 여기가 진짜 서울이 맞나? 하는 그런 착각이 드는 장소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데 이제 얘기하셔가지고 많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네. 그런 생태 숲이 있군요. 네. 요즘 한강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가시설들 잘 돼 있고 즐길 수 있는 곳들 많이 있는데 뭐 여름에는 수영장이나 캠핑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시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인데 두 분은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지금 김세아 씨는 거의 도보로도 가능하신 거리에 있으니까 자동차는 이용 안 하실 것 같고 나정희 씨는 어떻게 되세요? 뭐 저는 아무래도 자가용을 이용하죠. 가족들과 함께 가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뭐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데 대중교통을 만약에 이용한다 하면은 그 근처에서 내려서 10분에서 길게는 20분까지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 대중교통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승용차를 타고 가는 편인데요. 요즘 같은 여름이면 특히 공휴일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찾기 때문에 차댈 곳이 또 없고 무질서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방안을 내놓은 것이 바로 주차장을 공휴일에도 유료화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두 분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정희 씨. 네, 말 그대로 한강 시민공원은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평일에는 또 어디를 가나 사업상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일 내내 주차장과 또 주차장 요금 때문에 시달렸는데 주말마저도 그런 걸 신경 써서 어디를 가야 한다는 게 좀 모처럼 쉬는 날인데 주차 요금 생각해서 거기 참 주차 요금 받지 가지 말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게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도 어려운 곳인데 그렇게 꼭 받아야 하는지 그렇다고 주차 요금을 내면 이미 포화 상태인 그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 또 그 주차장에는 이렇게 문구가 쓰여 있어요. 차량 내 분실 사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 지인 중에는 늘 평일에 잘 이용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되면서 무슨 뭐 휴일에 받아가지고 뭐 주차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 많은 그 주차 요금 받으신 거 한강 시민공원인 그 주차장 관리에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세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지금 유료하겠다는 이유가 차댈 곳이 없어서 유료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좀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뭐 적자 해소 이런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추진하는 걸 보면 그 이해 당사자가 좀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유료함으로써 뭐 그 이득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그래도 굳이 유료화를 하겠다면 어느 정도의 그 조건을 좀 달고 조건부로 유료화를 찬성하는 편입니다. 조건부로요?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될지는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한강공원의 경우 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꼽고 있어요.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기 힘든 한강공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대부분 뭐 그나마 가까운 곳은 여의나루역이나 뭐 그런 곳을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지하철역에서는 뭐 한참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버스도 마찬가지로 내려서 뭐 10분에서 길게는 20분 걸어야 하는데 특히나 저희 집에서 먼 곳은 난지 캠핑장인데요. 수유리에서 약 2시간 12분이 소요가 됩니다. 마치 뭐 명절 때 가까운 그 시댁이나 어디 친척에 가는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저희 집 앞에 수유리에서 151번 버스를 타고요. 안국역에 하차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 버스로 또 갈아타고요. 난지공원에 하차를 해서 캠핑장까지 21분 동안 걸어가야 되거든요. 아이고, 버스 정류장이랑 이렇게 21분 거리에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런 것은 정말 자가용이 아니면 가기가 힘든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데 또 유료화를 한다고 해서 또 제대로 관리가 될지도 의문이거든요. 11개 한강공원에는 주차장이 43곳,
6,721면이 갖춰져 있고 유료로 운영하는 토요일에도 94만 5천 대가량이 들어오는데 이기는 이 평일보다 1.5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라고 해요. 주차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한 사실 관리를 한다고 해도 들어오는 차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유료화가 된다고 해서 이 같은 혼잡이 사라질까요? 김세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유료화되어 있는 그런 주차장에 가면 딱히 관리를 해준다는 느낌을 받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 관리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이 신고해가지고 차를 끌고 간다거나 아니면 딱지를 붙인다거나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관리인가?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고 예. 그 유료화를 하게 되면 입출이 시에 이제 돈을 내고 돈을 받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오히려 줄을 길게 서게 될 거고 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유료화하는 것도 보면 위탁으로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이게 자칫 위탁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만 배를 채워주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그 한강공원에 있는 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차장 유료화했을 때 주변에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평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 유료화가 되어 있고 뭐 일요일 같은 경우에 지금 무료화가 되어 있는데도 일요일에 주변에 그 불법 주정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유료화까지 되면은 좀 걱정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종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딱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을 네. 제 지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업상 여의도에 자주 가신대요. 네. 그래서 그 한강공원에 시민공원에 주차를 잘 시키신다고 하는데 주변에는 또 주차비가 너무 비싸대요. 10분당 2,000원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그나마 한강시민공원이 저렴해서 거기에 주차시킨다고 하는데요. 네. 주말에는 아예 가실 생각을 못 하신대요. 왜냐면 주말에 일정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만차가 돼서 거의 길가에 다 세워놔야 된대요. 그렇죠. 근데 모처럼 가족하고 마음먹어서 갔는데 그냥 돌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하고 이렇게 그곳을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갈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주말 휴일에 주차 요금을 받으면 아무래도 불법 주차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렇겠네요. 김세현 씨는 이런 부작용의 경우 좀 일시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대책이 있으신지? 일단 유료화하기 전에 대책 수단은 무조건 만들어야겠죠. 제 생각에는 그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과 연계가 되는 셔틀버스, 그러니까 아니면 요금 환승 같은 것도 되는 그런 셔틀버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당장 시행을 하게 되면 주변에 이제 단속이 엄청 심해질 거거든요. 예. 제 생각엔 한 6개월 정도는 계도 기간을 거쳐서 경고장을 발부하는 식으로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의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한 3시간 정도는 무료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들어가고 준비하고 또 나오는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예. 그래도 한강까지 갔으니까 2시간 정도는 마음 편히 좀 사람들이 쉴 수 있게끔 하고 그 이후에까지 있으신 분들은 예. 나중에 오시는 분들에게 좀 양보하는 차원에서 네. 주차비를 좀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셔틀버스 얘기도 해주셨는데 일부 한강공원에 대해서는 셔틀버스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서울시가 밝히긴 했는데요. 지금 일단은 그 유료화가 된다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공휴일만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무료화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게 시민들의 생각일 텐데 나종희 씨도 같은 입장이시죠? 저는 그 부담이라기보다는요. 예. 서울의 그 상징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울하면 한강이 생각나고 그리고 한강은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유럽에는 광장 문화가 있거든요. 도시 네. 곳곳에 광장이 자리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저녁에 뭐 피로를 풀 수 있게 광장에 나와서 자유롭게 벤치에 앉아서 맥주를 마신다거나 자유롭게 기타도 치고 이렇게 노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한강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그
편안함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휴일에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거든요. 평일에 한강시민공원에 가실 수 있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평상시엔 뭐 저녁이 없는 삶을 살다가 휴일에 모처럼 시간이 나서 이렇게 가는 것인데요. 봉준호 감독은 왜 영화 괴물의 그 배경을 한강으로 삼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만약 서울에 한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한강이 펼쳐져 있는 딱 그 길이만큼 그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그런 공간이 들어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짚고 가야 할 것이 또 형평성 문제예요. 사실 이 월드컵 공원이나 서울대공원 또 남산 이런 곳은 공휴일에 요금을 받는 곳이 많거든요. 한강공원의 경우 이제 받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김세환 씨? 네, 이제 궁극적으로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평일에도 무료로 가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적극 찬성을. 네. 근데 형평성의 문제를 이런 쪽에 들이대는 건 이런 거는 어딜 가느냐는 사용자가 판단을 하는 거지 그 운영하는 쪽에서 형평성을 막 논해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저는 공무원들이 좀 이럴 때는 좀 창피한 생각도 좀 들어요. 다른 좀 이유를 정확한 이유로 대줬으면 좋겠어요. 네. 나정희 씨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김세환 씨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데요. 정말 어디를 가나 입장료도 내고 입장료 냈는데 주차비 또 내라 그래. 이럴 때 전 정말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땅에 줄을 그어놓고 돈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옛날 대동강물을 팔았던 봉이 김선달도 생각나거든요. 요즘에 신봉이 김선달이 아닐까. 땅에 줄 그어놓고 돈 받는 거. 땅이 좁은 나라에 사는 것도 좀 참 서러운데 어디를 가나 입장료와 주차비 받는 거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한강만이라도 휴일만이라도 그거 계속 안 내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휴일만이라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런 논리가 역으로 또 생각해 보면 다른 공원은 공휴일에도 유료한데 한강공원도 유료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한강공원이 무료하니까 다른 공원들도 공휴일에는 무료화 시켜라 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살짝 그 논리성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그 요금제, 그 공공요금이 올랐을 때도 시민들이 많이 부담을 가지는데 이런 요금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비판은 시민들의 비판은 서울시가 타깃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서울시도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해법을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도 그렇게 뭐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강 근처에 사시는 분들 주차장 좀 양보해 주세요. 멀리 사시는 분들 그나마 모처럼 마음 의기투합해서 가는 곳인데 차 가져갈 수 있게 좀 양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선 유료화보다는 또 무료로 하루만이라도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일에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서 지금까지 받으신 주차요금으로 무료 셔틀버스 만들어주신다면 아마 많은 시민들이 거기 셔틀버스 있더라. 대중교통 타고 가자.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국립극장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내리면 거기서 이렇게 셔틀버스가 이제 극장 앞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예약제도 생각해 봤는데 한강 시민공원은 어떤 맛이냐면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야, 참 우리 한강 시민공원 갈까? 이렇게 갑자기 가는 그런 또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예약을 한다? 아마 그 예약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또 예약 전화 폭주해서 전화 불통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아무튼 잘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뭐 물건 사고 좀 깎는 주부님의 모습을 주부의 마음이죠. 얼핏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세환 씨 어떤 해법 볼 수 있을까요? 저라고 가격을 올리는데 좋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올린다면 어느 정도 내는 사람들한테 좀 핑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큰 틀에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동네다 보니까 그 망원지구 쪽에 가면은
한 4년 정도 공사를 해서 강변북로를 좀 지하화시킨 곳이 있어요. 네, 맞아요. 지하화 시켜놓고 그 위로 마을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게끔 길을 조성을 해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롭고 편안하게 그 한강의 접근성을 많이 높여놨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간도 4년 이상 걸리고 네. 그 분명히 재원 조달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 시설을 할 때 그리고 돈을 내라고 할 때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몇 년 계획을 갖고 이런 시설들을 군데군데 더 설치할 예정이니 근데 당장 재정이 모자라다. 주차비로 감당을 좀 하겠다. 라는 정도의 그런 계획을 제시해주고 이런 정도의 플랜은 좀 짜줘야 돈을 내는 사람도 아 나도 이런 정도의 기여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좀 움직여서 그렇죠. 그나마 기쁜 마음으로 좀 돈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이 정도의 플랜은 좀 갖고 좀 어떤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시에서도 일단 그 주차장 유료화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벌인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반찬에서 나온 의견들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